A하고 B가 있다면 지금 현재 악재의 터진 포인트는 B 구간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악재가 A 국면에서 터지느냐 B에서 터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다릅니다. 시아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 지금 현재 오버슈팅 국민이 있고요. 언더슈팅 국민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더슈팅 국민에서 싸사를 해야 되고, 18. 오버슈팅이 일어나는 모두가 10명 중에 8명이 9명이 계속 갈 거라고 하는 생각. 그래도 지금 시장은 빠르게 시장은 재가치. 이 기업이 원래 성장하는 길이 있거든요. 적정가치 가격대로 오버슈팅 했던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평균. 그래서 이 가격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대략 성장주는요. 200일 이동평균선 가격이 적정 가격에 돌아오는 가격대로 보시면 좋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다가 200일 이동평균선의 시장의 핵심이 됐던 대장주나 선도했던 그 기업의 주가가 200일선 밑을 이탈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저렴해서 살 수 있는 구간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는 점을 아시고 불안보다는 오히려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서 기회를 보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업은 결국은요, 영업이익, 매출액, 결국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주주에게 배당금이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늘어가는 기업이라면 결국은 주가는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와 좀 다르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어떤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은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나가면은 주가의 반응은요, 오히려 훨씬 빠르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빠르게 갈 수도 있고 A처럼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주가는 가치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B처럼. 기업의 영업이익과 매출액과 이제 시총이 있거든요. 시총이 있고 매출액이 있어요. 매출액은 일조에 거래되고 있는데 세상에 시총은 2천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찾아보면 많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에 관심을 보여야 되겠죠. 결국 이 기업은 적정 가치로 돌아가는 그 힘이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수많은 투자가 이 기업이 좋은지 알아요. 재무제표를 분석해봤고 막 분석했기 때문에 2년이고 3년 동안 잘 견뎠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밑으로 가버린 거죠. 이벤트에 의한 급락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어때요, 여러분? 악성 매물을 더 정리하고 선도 세력들은 더 원래 여기 올릴 때 한 300% 올리려고 마음먹었는데 이제는 1000% 넘게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싸사피할 만큼 좋은 전략은 없다. 근데 오렌 버핏조차도 저점과 고점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저점과 고점을 알 수 있는 힌트의 단어가 뭘까요? 공포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이야기. 반대로 희망, 그 다음에 포부, 열망이 강하게 올라가는 묻지마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사태를 보면 아시죠?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국민 모두가 비트코인을 언급할 때 고점을 찍었던 사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공포에 떠나서 비트코인 쪽에서 망했네, 자살을 시도했다 등등등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바닥에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 또한 저점과 고점을 알 수 없으니 고점에서도 그런 버블이 왔을 때는 분할 매도로 조금씩 팔아가는 거고, 반대로 저점도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한다. 라는 전략을 하게 되면 결국 답은 뭐예요? 둘 다 정립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래는요, 비중을 주식으로 채우는 거고요. 아래는 주식. 위는 뭘까요? 현금이라는 돈으로 주식을 현금으로 바꿔서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똑같이 정립을 하는 겁니다. 아래로는 공포의 구간에는 주식을 정립하는 것이고, 반대로 모두가 주식을 다 살려고 할 때는 물량을 조금씩 주식에서 스탁에서 캐시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서 10명 중에 9명이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 어째요? 그러면 고점이 시작됐다고 가열신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나는 반대로 어때요?
그냥 조금씩 팔아가는 거죠. 내 동료가 카카오에 관심을 보일 때 그 동료 직원은 카카오를 13만원, 또 고점을 모르니까 15만원, 16만원, 17만원 이렇게 팔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이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거예요. 나는 잠이 안 온다 요즘. 카카오를 투자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35%다. 추석 끝나고 나서 카카오 전량 매도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카카오를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그 친구랑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 비판입니다. 98년도부터 경험한 저의 증시의 경험에서요. 사사 비판만큼 좋은 전략은 없는데 이것만 버리시면 돼요. 버핏도 저점과 고점을 모른다. 투자의 달인 버핏도요. 코로나 때요. 2020년 5월 달에 마이너스 68조 손실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달인조차도요. 공포의 구간에서 마음을 조금만 잘못 갖게 되면 이렇게 큰 손실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CR 인베스트의 9대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1번, 첫 번째, 본업을 열심히 할 것. 두 번째, 본여상 하라비당 현조. 이 9개의 원칙이 있거든요. 시간이 되면 그 원칙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1번, 자기 본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때요? 지속적으로 적립식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캐시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3년 여유자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미수라든지 은행이란다 증권사에서 미수, 그 다음 몰빵, 그리고 신용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하는 행위. 그런데 어느 담보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 권한이 여러분에서 증권사로 넘어갑니다. 그게 반대 매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갑작스러운 악재에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이렇게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허리케인이 불어도 섬으로 대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신용이라고 제가 비유할게요. 여러분 당연히 태풍이 오면은 자기가 그 배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면 섬으로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장한테 태풍이 오고 허리케인이 불고 엄청난 위험이 와도 피신할 수 없는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침몰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세 번째는 어때요? 본여산, 분산 투자입니다. 한 업종의 포트폴리오는요, 4차 산업혁명의 수혜 기업인 업종이 있고요. 3차 산업이지만은 여전히 턴어라운드 기업의 성격이 있고요. 동존지지만 시장에 소외됐지만 가치가 발현돼서 크게 갈 기업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3년 뒤, 5년 뒤를 생각해 보면 금리가 오를 겁니다. 그 금리가 오름으로써 에덴 마진이 좋아지면서 수많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엄청난 수익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혜택이 나는 기업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갑작스럽게 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주식을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그 현금에 달러가 한국으로 기준으로 말하면 1,000원이 됐을 때 1,000원이 무너지면 언제까지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일부 현금 중에서 한 20% 정도를 달러를 조금씩 적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금 중에 달러의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 야금야금 사는 겁니다. 그렇게 1년 만에 세계적인 디폴트가 올 수도 있고요. 3년 만에 올 수도 있고요. 4년 만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4년 뒤에 여러분들 달러가 무려 1억 원어치를 사놨다면 그때 평균 매입 달러가 950원이었다. 근데 그 달러가 1,5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1,300원에 1,500원 올 때도 분할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 다음에 그 주식을 현금으로 바꿔서 폭락했던 주식으로 바꿔 산다면 1타, 2피, 3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사 비팔은 이렇게 파워풀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포커스는 뭐냐? 이 점만 하면 되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는 것은 무엇이 주가를 과잉하게 반응하게 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주가의 상승이 주가 상승을 부추깁니다. 결국 내재 가치는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오버슈팅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더슈팅과 오버슈팅의 국면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일정한 적정 가치가 주가는 이렇게 있습니다. 적정의 주가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시키면요.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시키면 어떤 이걸 추세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주가는 이 추세선의 궤적을 움직이면서 마치 철도의 레일처럼 어떤 구간이 오면 이렇게 사람들은 그 가치가 정상궤도 밑으로 내려간 걸 알고 기가 막히게 분할 매수 전략으로 매집을 하고, 또 비이성적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면 칼등 강도 캔들이 나왔네요. 네. 이런 칼등 강도 밑에 대량거래가 터지거든요. 누군가는 이익 실현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중국의 항생지수가 어디에 해당돼 있었죠? A하고 B가 있다면 지금 현재 악재의 터진 포인트는 지금 B 구간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악재가 A 국면에서 터지느냐 B에서 터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다릅니다. 특히 우리는 어때요? 올봉에서 대바닥 추세 근처에서 터지는 악재는 절호의 뭐다? 매수, 박앤헌터에게 너무나 좋은 절대 기회가 온다. 대신 이게 바닥이 일주일짜리냐, 한 달짜리냐, 3개월짜리냐, 1년짜리냐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 구간에서 좋은 기업들, 헐값에 거래되는 주식들을 골고루 잘 적립식으로 매달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알 거는 뭐다?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공포가 대중들에게 엄습했느냐, 희열이 많은 대중들에게 왔느냐, 이것만 우리가 연구하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공포, 희열, 여기에는 대중, 많은 대중들은 지금 현재 희열의 국면에 진입되고 있느냐, 공포의 국면으로 진입되고 있느냐를 우리는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요, 주식의 개인들이 이길 확률은 많이 줄어들지만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꽤 승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가 많은 단기 게임을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올봉에서 60개월선 부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60개월선 부근에서 대형 악재가 터졌을 때 공포의 구간이, 특히 공포지수라든지 심리도라든지 RSI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떤 지나칠 정도로 2중바닥, 3중바닥을 이루면서 거래량이 시간 말리는 구간이 온다면 거래량 바닥은 곧 주가 심리 바닥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상투 거래량은 결국은 희열을 뜻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4428 오늘 헝다의 파산설로 우리는 주식시장의 민낯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